화요일 저녁 9시 41분입니다. 이번 영상이 오늘 두 번째 전체 영상이자 마지막 영상이고 나스닥 차트 보고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삼전이랑 SK 하이닉스 보자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말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단독 영상으로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 내용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말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잠깐 볼게요. 아셨죠? 네. 차트를 보기 전에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차트 메커니즘이나 캔들 매매법 이런 것들은 지수니까 그렇게 해석하거나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른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적으시던지 체크를 하시던지 들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시니까 아셨죠? 네. 직전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좋은 차트 모양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야 이거 차트가 좋잖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차트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항상 차트는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해야지 상승 가능성도 있고 앞에 있는 언덕도 스무드하게 돌파할 수 있고 여력이 큰 차트 모양이 되겠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예쁜 차트예요. 그리고 여기를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아이들이 시세를 주려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빵 쉬었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모양. 그죠? 현대로템 월봉, 로체 시스템즈 월봉,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한다. 그런데 개 중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은근슬쩍 돌파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앞에 있는 언덕을 최소한 빵빵빵 이렇게 돌파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차트 모양의 특징은 빵빵빵빵빵 이렇게 양봉이 붙는 순간 올라가나 싶더라도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3년 내내 하는 얘기예요. 색깔 바뀌면 매도 포지션, 또 5일선이 깨지면 매도. 그렇죠? 개별 종목이면.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이 각도,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쉬었다가 이 라인을 돌파했어요. 중간에 음봉 없이 빵빵빵빵 이렇게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개별 종목이라고 치면은 나스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별 종목이라고 치면은 언제 11월 11일 날 색깔이 바뀌었어요. 색깔 바뀌면 매도 포지션, 5일선 깨면 매도. 그래서 나스닥 차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이었다면 이날이죠. 지난주 목요일 14일이 매도 포지션이 되겠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뚜껑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죠.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2번이나 4번 같은 모양을 우리는 뚜껑을 땄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한 일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월봉이나 주봉으로 뚜껑을 따면 무조건 나와야 되죠. 그치? 그런데 지금 나스닥이 상장한 일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주봉으로 뚜껑을 지난주에 땄어요. 그치? 그럼 매도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5선이 깨지는 순간 매도예요. 만약에 얘가 지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아이들은 주봉으로 뚜껑을 따면 매도 포지션, 5선이 깨지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손절이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런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5선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상장한 일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5선이 깨졌다고 손절이면 본인은 역사상 가장 높은 자리에서 샀다는 거니까. 아무튼 나스닥은 지금 주봉으로 뚜껑을 지난주에 땄기 때문에 얘는 하락 혹은 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 5선이 깨지면 얘는 개별 종목이라고 치면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됐나요? 이게 다죠 나스닥은.
그 다음 테슬라. 테슬라도 일단 우리 채널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뭐 성장 잠재력 이런 거보다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매매에 있어서 차트의 모양, 살 수 있는 모양들이 있는 거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살 수 있는 차트 모양이 10개도 안 돼요. 그 교육 영상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네. 막 50가지, 60가지면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 그 쓰는 말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 뭐 조합하고 뭐 경험을 쌓고 뭐 그게 필요하겠지만 살 수 있는 차트 모양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뭐요? 그렇지. 모든 상승하는 종목이 그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이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매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육 영상 보시라고요. 이거 싹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교육 영상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종목이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뭐 분기봉이던 이렇게 크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디를 넘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쌍바닥에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를 원래 우리 채널이 미국 종목을 하는 나스닥 종목을 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뭐 우연찮게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봤더니 테슬라가 어떤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쌍바닥. 그럼 어디를 넘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넘을 때 살 수 있다. 그래서 300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 그런데 이거 적어 놓으세요. 네.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주가 뭐 중형주나 소형주도 거의 마찬가지죠. 일단 내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주가 아침에 시초가가 제가 좀 누워서 영상을 찍어서 글씨가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시초가가 높게 뜨면 일단 다시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매도예요. 일단 아침에 높게 뜨면 매도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종목이 아침에 뭐 10%, 8% 이렇게 뜨면 얘가 쫙 꼬라박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 일단 아침에 눈 뜨자마자 대형주를 10% 먹었는데도 안 팔면 어제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네. 그래서 테슬라는 일봉으로 보면 언제예요? 우리가 이날 저녁에 아니 왜 안 파는 거예요 도대체? 했던 영상 있죠? 그래서 테슬라를 주봉으로 보면 여기 언덕 요 라인에서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는데 11월 11일 날 저녁에 갭 떠가지고 올라가면 얘가 7.81% 갭 떠서 11%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11%까지만 간 거고 얘가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꼬라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중인 대형주가 이건 코스피나 코스닥도 다 똑같아요. 그렇지 코인은 이런 게 없겠지만 네, 뭐 갭 떠서 가는 게 있겠어요 코인이. 그런데 얘는 일단 그 단절된 쉬었다가 시작하는 차트의 경우 장 시작하자마자 갭 떠서 올라가면 일단 매도. 그래서 이날 원래 매도 포지션이죠. 그래 놓고 갭으로 상승했으니까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뭐가 있었어요?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도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이날 아침에 11% 갭이 떠서 28%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날 저녁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팔아야죠. 아니야 더블맨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 뭐 로보트 이제 간대.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아침에 이건 결론적인 얘기고 11%나 갭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리고 갭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아이들은 갭을 메꾸러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 무조건 갭 떠서 가면 대형주가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 팔아야 된다. 에이 결국엔 이렇게 되거든. 또 뭐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체코 원전이고 나발이고 이것도 영상 남아 있을 거예요. 7월 18일 찾아보시면 이것도 아침에 12%가 갭이 떴어요.
죄송합니다. 12%가 갭이 떠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 얘가 양봉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매도예요. 아침에 갭 뜨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지? 또 한전 기술도 얘는 아침에 갭이 24%나 떴는데도 안 파는 건 그건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농담 삼아 지능의 문제다. 아침에 이렇게 갭 뜨면 대형주는 보유자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지? 그리고 그 갭을 메꾸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갭만 메꾸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봤던 두산 로보틱스처럼 5선 깨지면 무조건 매도. 그래서 테슬라가 갭 메꾸러 내려와서 이날 11월 13일 날 영상이 또 올라갔어요. 네, 뭐라고? 이거 5일선 오늘 반등 못하면 얘는 조정이죠. 5일선 깨지는 순간 조정이에요. 왜냐면 얘가 지금 내려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 건데 갭을 화요일 날 메꿨으니까 이제부터 얘가 갈 마음이 있으면 5일선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5일선이 깨지고 반등 못하면 조정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주봉으로 뚜껑을 땄어요. 금요일 날 반등을 많이 못해서 주봉으로 뚜껑을 땄어. 그러면 주봉상 뚜껑을 따면 뭐 기본적으로 매도 포지션. 수익 중인 사람은 원래 그 전에 팔았던 게 맞았지만 주봉으로 뚜껑을 따는 순간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네, 매도하면 되죠. 수익 중이면. 근데 이 금방 애매모호하게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봉으로 뚜껑을 따면 제가 하락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니까 그냥 손절하셨나 봐요. 주봉 뚜껑을 따가지고 손절을 했다면 애당초 본인들은 매수 자체를 잘못한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어제 이제 시간외로 뭐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어제 시간외 프리장에서 조금 오르니까 막 너 때문에 돈을 잃었어. 아니 이거 300에서 산 거라고. 네, 그래서 뭐 이게 타이트하게 원래 테슬라는 매도 타이밍이 지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리뷰를 이어가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본인의 상태와 불리한 얘기를 하면 좀 안 좋아하셔서 뭐 우리 채널이 미국 종목을 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는 리뷰는 없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주봉으로 뚜껑을 따면 매수 타점은 이 주봉의 뚜껑을 넘어야 돼요. 항상 뚜껑 딴 종목은 그 종목을 새로 매수할 때는 여기 그 뚜껑 딴 고점을 넘어야 된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자리에서 ABC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요렇게죠. 요렇게 ABC. 그지? 네, 테슬라는 11월 11일 날 매도가 맞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도 테슬라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갭으로 뜬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못했어. 그러면 조금 하락해. 그러면 그때는 팔 필요를 못 느낀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하락하는 이유가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데 5일선이 깨지면 일단 원래 매도예요. 근데 그 매도 두 번의 매도 찬스를 다 놓친 사람들은 주봉상 뚜껑이 따지니까 그냥 겁나니까 손절을 해버렸는데 이게 어제 조금 오르니까 저한테 승질을 내시는데 네. 듣고 싶지 않고요. 원래 매도 타이밍은 지났다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짜증을 앞으로 테슬라는 원래 우리 채널이 그 미국 종목 하는 채널이 아니니까 네. 서비스로 올려준 거를 얘는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ABC로. 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오늘 시간외로 올랐으니까 네 책임이야.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세요. 네, 항상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주가 갭 상승해서 뜨면 일단 매도 포지션.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은 그 갭을 메꾸러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5일선이 깨지는 순간 조정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매도. 주봉으로 뚜껑을 따면 조정 혹은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가 그 위에 물려 있으면 주봉상 5선까지 기다리는 건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크게 봤을 때는 그래 상승이라고 보는 거니까 여기까진 간다고 보는 거니까. 하지만 수익 중이면 나오는 게 낫죠. 네. 어제 그 철민이가 댓글 썼던데 조금 먹고 나와 뭐. 네.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똑같은 모양이죠. 테슬라랑 나스닥이랑.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도 좋지 않다. 왜냐면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이렇게 완만한 아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지 않아요. 네, 무식하게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직전 나스닥 차트 할 때처럼 엔비디아의 일봉이랑 나스닥 일봉은 거의 비슷하죠.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그치? 네. 그런데 엔비디아는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를 왜 비관적 아니면 굳이 엔비디아를 사야 될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이유. 뭐 반도체가 좋고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왜? 월봉 때문에 그래요. 더블맨 월봉이 왜? 뚜껑을 딴 것도 전혀 없는데 얘가 결국에 월봉상 20선을 한번 닿아야 돼요.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갈 수는 없거든. 한번 월봉상 20선을 한번 닿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중간에 월봉상 20선을 한번 닿고 갔으면은 아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월봉상 20선을 한 번도 닿고 갔지 않으니까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엔비디아는. 아무리 상승하는 종목들도 중간중간에 월봉상 20선을 한 번씩 터치하고 가는데 엔비디아는 그게 없고 지금 최근 모양 자체도 각도 자체가 뭐 그리 썩 항상 차트는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해야 돼요. 아니면 한번 빵 하고 쉬었다 가든가. 주봉으로 봐도 그지? 얘가 뭐 20선을 한번 닫고 이렇게 올라가든지. 네. 그래서 월봉상 20선 터치 없이 계속 이 위에서만 놀아서 밑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지만 신규로 엔비디아를 들어가는 것을 우리 채널에서는 굳이 네. 쏘쏘가 아니라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보자고 하셔서 이거 주말에도 봤었는데 일단 한 번 더 볼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더블맨 너는 반도체를 지금 비관적으로 보잖아. 지금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네, 선호하지 않아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뭐 그 등등등의 얘기는 주말에 있으니까.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얘는 지금 이동평균선 241선을 이렇게 딱 견고하게 지지해 주면서 제가 그거 봤어요. 네. 저점을 높여준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왜 갑자기 요즘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또 생겼어? 저점을 높여준다? 아니 저점을 높여준다가 뭐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남들이 뭔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아 이러고 듣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점을 낮춰주면서 상승하는 게 있어요? 아유 나 진짜 이런 말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저점을 높여준다. 네. 저점을 높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도를 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네, 네. 저점을 낮춰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원래 없어요. 뭐 아무튼 저점을 높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좋은 모양 아니야? 그러시는데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월봉상 여기 뚜껑을 땄어요. 상장한 이래, 그러니까 상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현재가 가장 높은 자리죠. 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월봉으로 뚜껑을 딴 것을 우리는 상승보다는 조정의 무게를 둔다고요. 지수라도. 개별 종목이면 아예 들어가지 않아요. 그 뚜껑을 넘기 전까지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그 조선주의 현대중공업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매수 타점을 월봉 뚜껑을 넘으면 매수하되 절대로 길게 가져갈 수 없다. 네, 줄 때 먹고 나오는 월봉 뚜껑을 상장한 이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딴 종목을 굳이 들어갈 필요 없고 큰 돈을 아니, 깨작깨작 들어가는 거야 뭐 잡주도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장한 이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월봉으로 뚜껑을 땄어요.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이렇게 월봉으로 뚜껑을 따면 얘가 개별 종목이면 여기를 넘어야 돼요. 부담되죠? 그래 부담돼요. 그리고 월봉으로 뚜껑을 땄으면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네, 뭐 저점을 높여가던 말던 꼬라박지 않는 종목 말고는 다 저점은 높아져요. 네? 아, 요즘 유행어예요, 그게? 아, 누가 그러시길래. 그래서 월봉상 뚜껑을 땄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반도체 관련주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냥 우리 채널은 보이는 대로 설명하는 그런 채널인데 본인이 반도체주를 갖고 있는데 반도체주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한다고 저한테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채널에도 반도체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물려있는 종목이 있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상장한 이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꼭대기에서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월봉으로 뚜껑을 딴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비관적으로 본다. 오늘 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다면 얘는 이 갭을 메꾸러 가는 거예요. 갭이 있으니까 이 갭은 메꾸러 가겠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런 식의 차트 모양이 개별 종목이라면 여기를 넘을 때 샀다가 여기까지가 목표예요. 그렇지, 월봉으로 뚜껑 딴 종목을 뭐 굳이 들어갈 필요 자체가 없지만 월봉으로 뚜껑을 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요거 살짝 올라간다고 얘를 상승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주말에 삼성전자 어차피 하자고요. 여기서 주말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했었는데 이 양봉 하나로 삼성전자의 상승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주말에 말했다가 엄청 욕먹었죠. 네, 니깐 놈이 뭐를 하냐고.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서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좋죠. 주식 유튜버 중에서 삼성전자 꼬라박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양봉은 큰 의미가 없다고요. 삼성전자는 주봉 혹은 월봉으로 직전 음봉의 반 이상 혹은 그 음봉을 대부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올 때까지는 상승이란 표현을 쓸 수 없어요. 그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형주가 하락한 상태에서 이 아이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려면 주봉이나 월봉으로 직전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월봉상 지난달 음봉을 잡아먹어야 되고 주봉으로 봐도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금요일날 요거 양봉 하나 뜬 거 가지고는 상승할 수 없다. 상승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막 욕하면 어떡해. 네? 그러면 삼전도 못해요 앞으로. 뭐 욕먹어가면서 뭐하러 올려요. 그냥 가만히 보시면 되는데 차라리.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왜? 똑같아요. 월봉으로 뚜껑을 땄기 때문에. 얘도 지금 여기 7월 달에 월봉으로 뚜껑을 땄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게 볼 수가 없어요.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월봉으로 뚜껑을 땄는데 이때 다 경험하셨잖아요. 2021년 3월 달 이때 SK하이닉스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월봉으로 뚜껑을 땄기 때문에 이건 나와야 된다. 있는 것도. 따블면 미쳤구나. 그건 잘 모르겠고 월봉으로 뚜껑을 따면 일단 굳이 수익 중인 상태에서 그걸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SK하이닉스도 여기 꼭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다 기다렸다가 기다리면 되지. 뭐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월봉 뚜껑은 그런 것이다. 내일은 휴방입니다. 내일은 뭐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내일은 완전히 휴방을 하고 목요일부터 또 열심히 화이팅. 영상 말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말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보세요. 안녕.